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관위 공무원 출신으로 국민의힘 책임당원인 배명수 도시산업개발 대표가 문재인과 호남에 약하디 약한 한동훈은 천성이 자유우파가 아니다라면서 한동훈이 국힘당 대표가 된다면 김경률, 하문경 같은 좌파 호남이 국힘당 주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배명수 대표는 그렇게 될 경우 국힘당은 서서히 소멸하고 다른 우파 정당이 그 바통을 이어받게 될 것이라면서 한동훈이 국힘당 대표가 되면 군소 우파 정당들에게는 메이저 정당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출현으로 20세기 중후반부터 나라를 발전시켜 얼마 전까지 10대 경제대국 소리를 들어보기도 했지만 슬슬 내세울 것 없었던 과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며 특히 정치가 그렇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선관위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복마전 선관위 부패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부터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선관위 내부의 각종 구조적 문제점들을 폭로하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했던 그는 특히 과거로의 회귀 그 시작은 문재인 때부터라고 본다면서 바로 문재인 집권기에 스타트된 부정선거가 그 원인이라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배명수 대표는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한동훈의 문제점과 한동훈이 국힘당 대표가 될 경우 예상되는 흐름에 대해 먼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한동훈이 검사로 있을 때 이재용 삼성회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해서 무죄로 판명됐고 자유우파 인사들에게 가혹한 수사와 기소를 했지만 무죄가 된 사건들이 수두룩하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이원석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했고 이원석은 문재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 2년간 어려움을 겪은 것은 한동훈과 이원석이 문재인 수사를 사보타지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이재명 수사는 그런대로 했다. 한동훈과 이원석은 문재인과 이재명의 수사에 온도차가 크다. 배 대표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금 한동훈의 극렬 추종자인 한 딸들은 문재인 지지자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 한동훈은 이재명에 대해서는 공격을 했지만 문재인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있다. 한동훈의 팬덤인 한 딸들도 이재명을 공격하지만 문재인과 조국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있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한동훈은 문재인만큼이나 호남에 엎어진다. 한 딸들은 국힘당이라는 거대 플랫폼을 한동훈을 내세워 김경률과 하문경 같은 호남 좌파들이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동훈은 천성이 자유우파가 아니다. 혈액형을 고칠 수 없듯이 한동훈은 이념과 성향을 고칠 수 없다. 한동훈이 국힘당 대표가 된다면 좌파와 호남이 국힘당 주류가 된다. 그러면 국힘당은 서서히 소멸되고 다른 우파 정당이 그 바통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4분 5열되어 있는 군소 우파 정당들이 통합된 모습을 갖추어 자유우파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면 빠른 시간 내 국힘당을 추월할 수 있다. 한동훈이 국힘당 대표가 되면 군소 우파 정당들에게 메이저 정당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배명수 대표는 한국이 또 그리 내세울 것 없었던 과거로 지금 회귀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부정선거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빈약했다.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한족이 가장 인구가 많고 그 다음이 일본이고 세 번째가 한국이다. 몽골 제국을 세운 몽골과 청나라를 세운 여진과 요나라를 세운 거라는 인구가 한국의 10분의 1 정도다. 100만 인구의 몽골이 유라시아 대륙을 제패했고 100만 인구의 여진이 청나라를 건국해 중국을 지배했다. 또 100만 인구의 거란이 요나라를 건국해 중국 남부를 제외한
중국 중부와 북부를 지배했다. 그 당시 한국의 인구는 대략 1000만 명쯤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인구가 10배나 많으면서도 몽골과 청나라의 반식민 상태로 수백 년을 이어왔다. 그리고 그 몽골의 원나라와 여진의 청나라의 중간 시기인 명나라 때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켜 10수년간 한국은 유린되었다. 명나라가 도와줘 겨우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 후 명나라는 제조지언의 나라가 되어 한국은 명나라의 정신적 식민지가 되었다. 19세기 말이 돼서 일본의 주권이 침식당하기 시작해 20세기 초가 되자 나라를 아주 일본에 뺏기고 말았다. 중국 변방민족은 한 번씩은 중국을 차지했는데 오직 한 나라만 하지 못했다. 아니 못한 정도가 아니라 매양 얻어터지고 굴종하고 엎드렸다. 바로 한국이다. 단 하나도 내세울 게 없는 민족이다.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외국인의 시각으로 보면 한국은 정말 못났다. 그런데 전혀 한국인스럽지 않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출현으로 20세기 중후반부터 나라를 발전시켜 얼마 전까지 10대 경제대국 소리를 들어보기도 했다. 그게 한국인에게 너무 부자연스러웠는지 슬슬 과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정치가 가장 그렇다. 기업인은 과거를 완전히 벗어 던졌는데 정치인은 과거로 회귀하려고 한다. 이게 한국의 가장 큰 문제다. 왜 갑자기 정치가 지지리도 못난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다. 과거로의 회귀 그 시작은 문재인 때부터라고 본다. 바로 문재인 집권기에 스타트된 부정선거가 그 원인이라고 본다. 국가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어야 정치인이 양심을 지키고 염치를 찾는다. 한국 정치가 이렇게 고약하게 된 건 바로 부정선거 때문이다. 권력이 국민에서 나오지 않고 부정선거 카르텔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치인이 후한무치가 된 것이다. 한국이 동북아시아 국가 중 가장 빈약한 나라로 수천 년 이어오다 불과 몇십 년 반짝하고 쓰러지려고 하는 것 같다. 한국은 객관적인 시각이 부족하다. 그래서 좌파나 호남은 위대한 한민족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게 얼마나 허상인지 모르고 날뛴다. 그 대표적 인간이 조국이다. 전혀 객관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시각을 가진 호남과 좌파와 그들의 선두에 서 있는 조국을 어찌해야 하나, 이렇게 현 상황을 아주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배 대표는 지금 이 글에도 등장하는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 다시 다음과 같이 추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한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건국 대통령으로서 강력한 통치를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막아냈다. 이는 자신을 내던지는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누구처럼 몸을 사렸다면 자유민주주의 한국은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도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 자신을 내던졌다. 누구처럼 몸을 사렸다면 풍요한 한국은 없었다. 두 대통령은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는 소신으로 자신을 역사 앞에 내던졌다. 그러나 그들이 사랑했던 국민들은 그 고마움을 모른다. 아니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들의 무덤에 침을 뱉고 있다.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는 말은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자신의 소신을 밝히면서 했던 말이다. 과연 후세 역사가는 어떠한 춘추필법으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할 것인가, 이렇게 이승만, 박정희라는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걸출한 두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그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배명수 대표는 또 문재인 부인 김정숙이 대통령 전용기 타고 인도에 갔던 사태와 관련해서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정숙이 대통령 전용기 타고 혈세를 펑펑 써가며 참석한 인도의 지방 행사는 가야국 왕비 허왕옥을 기념하는 공원 착공식이라 한다. 캐캐먹은 설화에 기반한 소도시 행사에 참석한 것을 영부인 단독 외교라고 말하는 문재인이 얼마나 교활하고 음음한가. 사실 문화부 장관도 갈 필요가 없는 인도의 소도시 지방 행사가 아닌가. 자기 돈이라면 가겠는가.
눈먼 돈이니 가는 것 뻔하지 않는가. 여러분, 지금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문재인, 김정숙이 만약 자기 돈이라면 가겠는가? 눈먼 돈이니 가는 것 뻔하지 않는가? 그렇죠. 나라 돈, 국민 세금, 국민 혈세니까 저 따위로 펑펑 써댄 거죠. 지금 문재인과 김정숙의 그 국고 낭비 사례들은 아마 뒤져보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요즘 이 문재인, 김정숙뿐만 아니고 나라 돈 그 특활비가 문재인 딸에게도 간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까지 최근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과 김정숙 하는 행태를 봐서는 아마 청와대 특활비, 국민 세금을 온갖 곳에 다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하는 짓들이 저 사람들은 늘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에 좋은 말 달고 살죠. 그러니까 문재인과 김정숙, 이재명과 김혜경, 조국과 정경심 이런 부부들을 생각하면 정말 머리에서 피가 올라오는 걸 느끼는 겁니다. 저런 자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있고 저런 자들에게 열광하는 국민이 적지 않은 대한민국, 이게 지금 무슨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죠. 계속 이어갑니다. 도대체 허왕옥 축제가 무슨 국익과 관계가 있는가? 거기다 김정숙은 인도 대륙을 가로질러 타지마할은 또 왜 갔는가? 그것도 국익과 관계가 있는가? 기업인은 치열한 국제환경 속에 달러를 벌어들이느라 노심초사하는데 정치인과 대통령 마누라라는 것들은 그저 혈세를 펑펑 쓰기 바쁘다. 한국은 기업은 인류인데 정치는 삼류라는 이건희 회장의 말이 너무나 정확하고 핵심을 찌른다. 지금 한국의 정치는 삼류도 아니죠. 한 5류, 16까지 있으면 거의 10류 수준이죠. 저런 썩어 빠진 인간들이 정치를 하는 이런 나라가 도대체 세계 몇 개 나라나 되겠습니까? 과거에 그런 아주 형편없는 정치인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배명수 대표가 아까 지적한 대로 한국이 지지리도 못난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듯한 조짐, 그리고 그 핵심에 정치가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